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무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달을 드립니다. 개인일생처럼 채무 탕감을 신청하지 않아도 탕감을 해주는 세도약 기금이 있죠. 신청하지 않아도 탕감을 해준다. 이와 관련된 뉴스인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취약층의 연체채권 1.1조를 이미 소각했다. 1조 1천억 규모의 장기 연체빚을 소각했다. 없앴다. 취약계층 7만 명이 채권 소각에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발표되었고, 그와 별도로 장기 연체자 7만 6천 명에 대한 빚 8천억에 대해서 2차 매입도 실시하였다.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서 계속 사들이면서 소각을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들이면서 순차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세도약 기금이 무엇인가? 누가 하는가? 금융위원회에서 캠코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하려고 전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도약 기금이란 걸 만들어서 오래된 채권을 사들여서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25년 10월 달에 3조 7천억, 1조 7천억 가량의 장기 연체 채무를 사들여서 이미 시작을 했고, 25년 11월 말에 2차 매입도 실시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말인가? 장기 연체 채권, 오랫동안 연체되어 있는 채권을 세도약 기금이 시중에 있는 금융사, 은행, 카드사 이런 데로부터 사들여가지고 소각한다. 그 채권을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이나 신보기에 신청해서 내 채무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세도약 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연체된 채권들을 누가 신청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수조 원치 사들여가지고 소각해서 없애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소각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의 사람들의 채무는 도저히 저 사람들이 변제할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채무들은 소각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채무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일부 변제, 일부 탕감을 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개인 채무만 대상을 합니다. 법인 채무는 대상을 하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이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든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장기 연체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부 채무가 아니라 무담보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 금액이 너무 크면 그거는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각 금융사별로, 은행별로 합산을 해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매입을 해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 세도약 기금에서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받는 거 아니고요. 채무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청할 필요 없고,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세도약 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채권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이 중단이 되겠죠. 더 이상 금융기관 소유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도약 기금이 탕감해 주려고 매입을 한 거니까 세도약 기금이 추심하지 않고 추심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하거든요. 무조건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채무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봤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이다, 26년도 기준으로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 그리고 5년 내에 출입국이 2회 이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재산이 없다 하면 단돈 1원도 없다까지는 아니고, 개인회생 파산에서 말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소액 재산은 없는 재산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효과 어떻게 되는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소득도 작고 재산도 없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이면 채권을 소각을 해줍니다. 이 채권은 그 채무자 기준으로 전체 채권을 다 합쳤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소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5천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채무 조정을 통해서 별도로 일부 변제, 일부 탕감받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기준 154만 원 이하인데 재산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들은 일제히 소각을 해줍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154만 원 넘는 소득, 돈을 그럭저럭 버는 사람들하고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화된 채무 조정을 해서 최대 80%까지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다만 이 제도의 문제점도 아직 몇 가지가 있는데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찾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대부업이 가지고 있더라. 은행들은 연체가 되면 채권을 양도해버리잖아요. 양도하고 오랜 세월 거쳐서 여러 번 양도돼서 넘어갔더니 상당 부분이 대부업 손에 다 넘어가 있더라. 근데 대부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5% 가액에서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부업은 25%의 가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원하는 효과를 전부 다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채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합니다. 요건이 되면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세도약 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인수해서 그 다음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거죠. 중위소득 60% 이하, 돈도 얼마 못 벌고 생계형 재산 외에는 보유 재산도 없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5년간 출입국 기록도 2회 이하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각을 한다. 대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바로 소각을 해주는 거죠.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화된 채무조정, 채무조정 있잖아요. 일부 변제하고 일부 탕감받는 거. 이걸 강화해서 더 유리하게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보기 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죠. 금융위에서 발표하기를 1조 1천억 원의 채무를 소각하였다. 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 1조 1천억을 우선 소각한다. 이거 소각하고 끝이 아니라 뒤로 계속 소각을 할 건데 일단 취약계층 7만 명 거를 먼저 소각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에 대한 거. 이 사람들은 별도의 심사를 안 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취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 거 먼저 소각을 해줬다. 25년 10월에 출범한 세도약기금은 2달 만에 6조 2천억 원가량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을 했다. 매입을 한 순간 채무자 42만 명에 대해서 즉시 채권 추심이 중지가 됐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천 명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금융당국 압박에도 대부업계가 참여율이 미진하다. 대부업 전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2곳 업체만 참여를 했다. 대부업계가 사회적 책임에 좀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다. 캠코에 따르면 세도약기금이 사와야 되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이 가지고 있는 거다. 대부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6조 7천억인데 카드사, 은행, 보험, 상호금융 이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채권 다 합친 것보다 대부업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제일 끝단에 서 있는 대부업 손에 들어간 채권이 상당 금액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5% 정도의 매입가율을 제시했는데 대부업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이걸 시장에 팔면 20%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걸 5%의 정부에 넘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부업 입장에서 100만원짜리 부실 채권을 시장에 팔면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세도약 기금에 넘기면 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전체 채무액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업체 전체가 1조 원 정도의 회수를 적게 해야 되니까 대부업의 손실이 커져서 참여율이 높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부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금융위에서 발표한 1차 소각 연체 채권의 통계를 내보면 전체에서 60대가 42.2%로 가장 많고 70대도 27.8%를 차지하고 5, 6, 70대 이상 다 합치면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50대 이상 채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소득 활동이 원활치 않거나 취업 활동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 채무는 신속하게 탕감을 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했다고 봅니다. 소각 규모도 보시면 물론 사회에서는 도덕적 해이 뭐 다 땡겨서 날리고 그러면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장기 연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1000에서 2천만 원이 32.9%, 2000에서 3000 사이가 18.6%라 하니까 정말 푼돈, 정말 돈 몇백 빌렸는데 그것조차도 변제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1차 소각한 채권들의 연체 기간도 20에서 25년이 49.1%였다. 이건 정말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빨리 탕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한편 통계를 내보면 이번에 1차 소각에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소각의 혜택을 보았거든요. 기초수급자 6만 6천 명, 중증장애인 2,900명, 보훈 대상자 700명 이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보았습니다.